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의 위선과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구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의당이 2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를 미국에 몸을 대주는 속국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정의당 일개인도 아니고 당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쓰여진 글이 그렇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이라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돈 대주고 몸 대주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앞 농성을 할 때 배포했던 발언 자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의 표현은 모두 심상정 대표의 생각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정치인들의 성적 표현 등에 대해서 가장 격렬하게 비난해 왔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몸을 대준다라는 가장 선정적인 성적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몸을 대준다라는 표현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유죄로 판결할 정도로 성적 언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노골적인 표현인데, 여성이 대표로 있는 정의당에서, 그렇게 해도 여성 인권을 강조하던 정의당에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의당의 속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정의당은 과연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에 몸을 대준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EU에 파병한 미군들, EU는 지금 미국에 몸을 대주는 국가들입니까? 한마디로 성 문제와 한미동맹에 대한 정의당의 왜곡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런 정당에 국민의 세금인 그런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을 보면 정의당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정의당에 몸을 대준다, 이런 발언은 정의당의 실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줬지만 그동안 정의당이 보여온 위선과 민낯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입니다.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3년 전 있었던 정의당 의원단 워크숍 초청 강연에서 최장집 고려대 명의교수가 했던 발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 교수는 이 워크숍에서 정의당이 왜소화됐다며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의 상실이 그 핵심이라 그러면서 정의당은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당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불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매우 추상적 수준이어서 그럴 뿐이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과연 이 시대의 정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정의가 아니라 그들만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그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선과 민낯, 첫 번째는 조국과 데스노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의혹들이 온 신문의 지면을 덮고 있었던 그런 조국의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부정적 기류를 보였습니다. 소위 데스노트에 올릴 기세를 보였다가 나중에는 돌연 태도를 바꿨죠. 그래서 결국은 조국의 장관 임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정의당은 또 지난 10월 14일 조국의 법무장관 사퇴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면서 고심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고 정의당 지지층조차도 비난을 퍼붓었지만 정의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왜 조국의 장관 임명에 찬성을 했고 또 사퇴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쉽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전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민주당과의 선거법 야합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국회 의석수를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선거법 개정에 민주당과 야합을 했고 그 전선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국의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의를 해준 겁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실체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의 개념 정도는 묻어둬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의 유선과 민낯 두 번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정의당의 국민 무시, 그리고 거짓말, 여기에 다 드러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정의당이 목을 매다는 것은 좌파 독재로 가기 위한 길이고 다음 총선에서 2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의당의 꼼수였다는 것을 이미 우리 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Y타임스 12월 17일자에 자세히 보도가 됐고요. 우리 Y타임스 논평 306회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만약 10석 이상만 확보한다 그럴지라도 지금의 2배의 수준인 연간 한 50억 정도의 정당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정의당에게는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 정의당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 개혁의 맨 앞줄에 섰습니다. 이를 그들은 정치개혁이라 포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철저하게 정의당을 위한 정의당의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위해서 정의당을 앞세웠고 정의당이 요구하는 모든 선거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태세였습니다. 정의당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더한 셈법이었습니다. 얼마나 복잡했던지 기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심상정 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한다. 수학자가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당장 반발했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민은 계산식을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죠. 그러나 결국 심상정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 그것이 또 가짜뉴스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당은 지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민주당과 야합하면서 정의를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의 유선과 민낯 세 번째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를 정의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4+1 협의체가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끝내 통과시킨다 그러면 비례한국당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대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의당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건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랬던 정의당은 정작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들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선거 홍보물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역구는 통진당과 민주당 후보에 정당 투표는 통진당이 하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 홍보물에는 지금 옆에 그림에 보이시죠? 심지어 이해찬, 박영선, 신경민, 손학규, 천정배, 박원순, 정세균, 한명숙 그리고 꼭 빠지지 않는 조국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선거운동을 한 셈이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의당은 공식 홍보물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라는 민주당에 맡겼다면 정당 투표는 정의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의당이 비례한국당에 대해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아닙니까?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밥그릇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당의 유선과 민낯 네 번째입니다. 석패율 제도를 보면 정의당의 민낯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에서 그렇게도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를 한 바 있고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역시 정의당이 전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14년 2월에는 석패율 제도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계약이라 그러면서 적은 비례 의석수에 석패율제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명망성 있는 다선 의원들의 안정적인 재선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정의당이 이제는 석패율제가 정치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의당의 민낯입니다. 정의당의 민낯 다섯 번째입니다. 정치 행태에서 정의당의 위선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 9월 정의당 대전시당 간부들이 한울야학이라는 장애인 야학을 운영하면서 인근 학교에서 배식하고 남은 밥과 반찬을 얻어와 가지고요, 야학 학생들한테 급식을 해줬고 정부 보조금을 대신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3년 전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부실급식 사태가 벌어지니까 집회를 열고 불량급식이 우리 아이들 입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면서 맹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정작 정부로부터 급식비, 강사비 등으로 5달 동안에 6천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학교 남은 음식을 장애인 학생들한테 주고 급식업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결제했다가 돌려받는 카드깡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동원된 급식업체 또한 정의당 간부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뿐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강사도 허위 등록하는 수법을 동원해가지고 인력 공급 업체로부터 정부 지원금을 600만 원이나 돌려받았습니다. 정작 야학 학생들은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간부들이 운영한 야학의 급식에 대해서 돼지 우리보다 못한 밥을 먹었다. 또 밥만 나오고 반찬이 없었던 날도 있었다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 더, 이 야학의 운영위원장인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 이 사람은 작년 정의당 후보로 대전시장에 출마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시정의 중심에 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당의 민낯입니다. 또 하나, 정의당 국회의원이 음주운전하다가 택시를 추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번이 초범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3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승수 전 정의당 국회의원, 울산이죠. 음주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해서 경찰이 입건됐는데 당시 조승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조승수는 심상정, 또 고 노회찬 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노심조로 불리면서 진보정당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현재도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의당이 돌연 병사 월급을 100만 원 주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병사 월급 100만 원 시대를 열겠다, 그런 겁니다. 올해 병장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인데요. 이 월급을 2022년까지 1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발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진짜 장병들을 위해서였을까요? 자신들이 추진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2030 세대의 상실감과 분노라 그러면서 조국 임명에 반대하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 떡을 민주당이 딱 던져주니까 그걸 딱 받고 찬성으로 돌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 층 반발이 커지니까 이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돌연 병사 월급 100만 원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에 대한 모독을 이들이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구현입니다. 정의당 행태를 보면 전혀 정의스럽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올인한 구태정당입니다. 하기야 민주당이 민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겠죠. 어찌됐건 민주당 이중대 노릇을 자처하면서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 탐하는 정의당이라면 진정 약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를 등치는 정당이라 그러면 정의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민을 위한 척하면서 본인들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는 정의당은 이제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정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정의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그런 정의의 의미를 먹칠하고 있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